안녕하세요. 알게 하는데 알게다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엊그제 10일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법원이 심판대에 오르자 윤석열의 조국수사 실체가 정식 재판 가기도 전에 공판 준비 기일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창장 위조 시점을 보면 1차 공소장에서는 2012년 9월이었는데 2차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바뀌었고요. 위조 장소도 동양대에서 정경심 주거지로 바뀌었고 범행 방법도 총장 측인 임의로 날인해서 스캔 캡처 등으로 만든 이미지 첨부로 바뀌었고요. 행사 목적도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바뀌었고 공범도 성명불상자에서 딸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이건 판단하기에도 이건 완전 달라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걸로 보입니까? 이에 판사는 대법원 판례까지 들면서 불허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 2월 7일 청소년에게 디스 담배 한 각을 판매한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2000년 2월 6일 날짜 하루 바꿨네요. 디스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청소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판매한 내용으로 바꾼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정교수 사건도 공범과 일시 등 5가지 항목이 모두 달라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라고 하면서 불허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조국 검찰개혁, 즉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서 증거도 없는 창작 범죄 수사 시나리오를 만든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이 조작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실현 완성되기 위해서 언론과 자한당을 합세하여 몸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머리가 딸리며 몸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범죄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검사 신경전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이 검사들이 막 부당하다고 하면서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틀리면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를 하십시오. 그런데 검찰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라고 하자 그래도 계속 부당하다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깡패네 깡패. 김남국 변호사에 의하면 인터뷰에 의하면 변호인 측에서 사모편도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차 아직 열람 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재판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렇게 계속 길어진다고 한다면 재판할 수 없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하게 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석 관련된 부분을 허가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3차례 이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열람 복사가 계속되지 않거나 불러야 될 증인이 굉장히 많아서 공판 기일이 길어지게 되면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석 허가해줘야죠. 이런 경우는 대등하게 서로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알라뷰 유시민 이사장님의 해석을 보면 헛개비 잡았던 검찰과 언론 뉴스에 8월 30일 정 교수가 동양대 PC를 들고 나왔다. CCTV 화면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 이후 SBS 단독 보도 후에 어마어마한 보도가 쏟아졌는데 검찰이 2차 공소장에 범죄 장소가 주거지로 돼 있다. 그럼 도대체 동양대에 있는 업무용 PC 들고 나온 것 때문에 벌어진 그 소동은 다 뭐며 그거 가지고 수천 개의 보도를 쏟아낸 법조 기자들은 자기들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양대 PC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즉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들고 나온 업무용 PC 자체가 1차 공소장이 기각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많은 보도들이 다 헛개비를 잡은 거다.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한 사람들 많은데 그 시점에서 과연 누가 정신 나갔었는지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꼬집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검찰 기자단, 그 법조 기자단, PD 수첩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들의 실체를. 그들이 다 정신 나간 관객 윤석열과 똑같다는 거죠. 걔네들도 거기에 다 세뇌돼가지고 다 한패로 같이 하는데. 또 유시민 이사장님은 수사권으로 정치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이 1년의 수사를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가 휘두른 권력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좋아서 이 싸움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싸움을 왜 하나 생각해보면 저는 전두환 트라우마가 있다. 하나의 트라우마. 제 20살, 21살에 겪었던 5.18, 12.12 쿠데타, 계엄령 합수부에서 고문당하고 징역산 거. 이런 악몽이 있어서 물리적 강제력이 있는 집단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면서 제어할 수 있는 세력도 없이 막 권한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바로 하나의 전두환 신군부를 떠올렸고 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국 정국에 뛰어든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전두환 12.12 신군부 쿠데타, 윤석열 쿠데타 너무도 똑같죠.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여 쿠데타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이 됐죠.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윤석열도 전두환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전에서 요 쿠데타가 뭔지를 한번 그냥 뽑아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쿠데타라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군사 쿠데타라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군대의 무력을 이용해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킨 정변. 5.16 쿠데타, 역사 1961년 5월 16일 육군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청년 장교들이 4.19 혁명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 아래 일으킨 군사정변. 12.12 사태 신군부 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는 등의 사건. 그래서 12.12 사태의 진상을 비밀로 묻혀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사실 규명에 나서 사법적 심판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로 규정되고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됐죠. 그래서 검찰 그런 쿠데타랑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검찰의 권한을 힘을 이용해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이다. 윤석열은 유시민 이사장님 말에 의하면 윤석열은 총리, 법무부 장관을 다 건너뛰고 대통령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는 거 정승화한테 대든 전두환 신군부랑 비슷한 정서다. 유 이사장은 전두환 씨가 우리에게 준 절망감은 권력을 가진 자기 권한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윤석열이 검찰의 행태를 보며 전두환 신군부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를 위해 군사 수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민주주의 체제하에 하는 모든 결정은 반대되는 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단적 의사 결정도 그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의 판단과 그가 동원하는 강제 수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밀고 나갈 때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총선까지 끌고 간다는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압승시켜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무산시키고 대권을 꿈꾼다는 얘기도 돌기도 합니다. 아주 미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브레이크 없는 독재 질주와 무자비와 인권침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과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전두환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학습했고 윤석열 검찰 쿠데타는 전두환 12.12 신군부 쿠데타 학습입니다.
무수부리 견제장치 없는 윤석열 검찰 쿠데타가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두환 신군부 못지않게 또 다른 불행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견제장치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1단계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은 총선 때까지 조국 사태를 끌고 가는 시나리오까지 다 짜놓았습니다. 청와대 공격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 뒤를 개어 까벌리겠다는 기획까지 다 짜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리범죄 패스트 수사 다 봐주고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북한 김정은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2차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진보 민주당 최저 180석 이상이어야만 법 제도화하여 저 검찰 깡패들을 갈아엎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의회 권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이번에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반드시 180석 이상 나와야 합니다. 민주시민들이요. 정치는 저런 썩은 권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도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벌했듯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